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나라가 망해가네. 돈은 없는데 좋은 아파트는 살고 싶고 이상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기보다는 나라에 살고 있는 개인이 망해가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보면 대한민국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 멘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멘탈 얘기 자주 하잖아. 매일같이 멘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멘탈이 왜 안 좋아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자무지 사회에서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뭐 돈 벌기 힘들고 돈 나올 데 없고 살기 막막하고 미래 계획은 없고 뭐 돈 날려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나라가 문제가 없는가? 나라도 지금 많이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전 사람들이 뭔가 하루가 지날수록 좀 멘탈이나 의식 구조가 망가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진짜 진성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아웃풋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바라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고 특히나 주식장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고. 물론 욕심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도 크기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서민들 욕심의 크기가 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은 안타깝지만 많이 가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그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은 그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욕심은 너무 크게 가집니다. 너무. 크게 가져가지고 인생에서 무리수를 많이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연끌비투입니다. 연끌비투. 예. 어떻게 뭐 아파트 좋은 거 연끌해가지고 어떻게 좀 돈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 뭐 주식 떡상해가지고 이걸로 몇 배 불린 다음에 이걸로 뭐, 뭐 직장 그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 욕심. 어설프게 너무 많은 정보가 오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썩은 정보들이 많아요. 썩은 정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보처럼 보이지 말고 오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갉아먹고 파괴시키는 그런 정보 가치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는 썩은 정보예요. 특히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은. 아니 사람들이 봐봐. 여러분 뭐 주식 투자나 연끌하신 분들이 뉴스 안 봤을까? 아예 안 보고 있을 거야.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꾸라지 났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언론 미디어 보고 안 따라 했으면 실행이 안 옮겼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요즘 언론 미디어가 썩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알 권리, 정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면 이제 삽질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오류성의 정보들을 마구잡이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시중에 돌고 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에 안 나와요. 대부분 쓸데기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스나 뭐 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하다보니 요즘 날씨도 볼 필요 없습니다. 날씨도 못 맞추는데. 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보 많은 것 같잖아요. 정말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유튜버에도 뭐 돈 버는 정보, 부동산 정보를 하지만 사실 다 쓸데기 없는 정보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야. 괜히 알면 이제 허파에 바람만 차는 것들. 요즘 지상파도 전문가랍시고 오면 다 사장인데. 아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왜 지상파에 나옵니까? 여러분, 모두 지상파에 나온 의사들은요, 진짜 전문의가 아니에요. 진짜 명의가 아닙니다. 그 쇼닥터라고 하잖아요, 쇼닥터. 쇼닥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문지 자기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현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고, 현업보다 방송이나 광고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자기 어떤 의학기술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의약품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방송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니까? 변호사도 그 지상파에 나오는 전문가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거기 활동을 안 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전문가들은요, 유명해요. 굳이 방송에 안 나와도 유명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가 뭐예요? 날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나란 사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나란 사람을 안 알리면 나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전문가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방송에 나온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진짜 전문가들은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가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 얼굴 파는 거 싫어합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왜 방송에 나온 사람들 더 걸러야 돼?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유튜브나 이렇게 자주 등장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정보는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알 권리가 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론 미디어가 써는 게 뭐냐 하면 헌법에 명시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깡그리 무시합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 정말 도움되는 것들 안 알려주고 알면 골치 아픈 것들, 오히려 잘못된 방식 인도하는 것들은 왕창 알려줘요. 그래놓고 뭐 서민들이 문제 생기거나 뭔가 손실 보면 나몰라 해버립니다. 예. 완전 간신배 끝판왕이야. 간신배 끝판왕. 지금 B2 열풍 만든 거 언론사 미디어도 한몫했습니다. 한몫했어.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등 떠밀어 놓고 막상 일 터지니까 나몰라 해버리잖아. 어? 강건호 불경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벼락거지를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지금 집사하면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막 기사 써놓고 막상 사람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일 커지니까 그때 가서는 막 자기들이 일이 안 벌린 척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안 보는 게 속편합니다.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일찌감치 그런 이제 뭐 부동산 관련 뉴스 있죠. 이런 것도 안 보는 게 좋아. 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관련 서적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서민들 망치 만든 게 약간 부자 서적이에요. 자기개발 서적. 아니 자기개발 서적 나쁘지 않은데 이거 왜 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냥 헛된 욕망만 키우는 거예요. 자기개발 서적도 그냥 책 저자가 책 팔려고 만든 거야. 돈 벌려고. 네. 항상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 그 베스트셀러 1, 2, 3, 4, 5등 보면 항상 자기개발 서적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기개발 서적을 좋아할까?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는 욕망이 엄청 크거든. 근데
자기계발 서적이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지금 안 읽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지?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어? 일반 사람이 이거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될까,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애초부터? 오히려 투자 서적이 사람들 망치게 만들었어. 투자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이. 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그 투자 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 책을 제가 돈 주고 샀었거든. 그 책이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약간 이제 부자 아빠는 뭐냐 하면 투자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가난 아빠는 월급쟁이 얘기하는 거야. 그 책 읽으면 이상한 느낌 드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뭔가 가난 아빠인 것처럼 이렇게 막 비춰집니다. 약간 가스라이팅한 느낌이야 이게. 그렇게 컨셉을 짜고 만들거든요. 예, 그 책 자체가 제가 그 책을 정독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뭔가 고기가 좀 갸우뚱거리는 거야. 아니 다들 월급 받고 일하고 하는 그게 뭐가 나쁜 거야? 뭐 부자 못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책에서는 뭔가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항상 가난하다. 이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일찌감치 투자에 눈을 키우고 뭐 투자 알아본 사람은 뭐 일을 안 하고도 직장인 이상으로 돈을 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짜거든요. 물론 그 책이 무조건 나쁜 책이라 볼 수 없겠지만 뭔가 투자를 강요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통 자기계발 서적은 뭐냐면 기승전 투자입니다. 기승전 투자.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끝은 투자예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계발 서적 읽으면서 느낀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따라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어떻게 잘 됩니까? 투자라는 게 실패할 수 있는 건데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한 리스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위험하다 하면 책을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책이 팔릴까요? 이런 투자 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책임 안 진다. 네 탓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면 골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해요.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예. 안 돼 있습니다. 모든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이라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제가 연끌 비트를 왜 나쁘게 보냐면 D가 없는 투자입니다. 5인성 투자. 잘못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골로 가는 거라니까. 지금 비투 한번 10% 하는 것만은 남은 인생이니까 끝이야, 이게. 어떻게 못 갑니까, 지금. 유튜브 보면 비투 했다가 날려먹고 빚이 막 2억, 3억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갚아, 그거를, 상식적으로. 그리고 연끌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서 헐값에 경매에 낙찰되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게. 들어간 돈 얼만데. 그 리스크는 왜 설명 안 해주냐고. 물론 그런 책이 다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책이 다 나쁘다 볼 수 없겠지만 좀 일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은 맹신을 합니다. 예, 책에 나온 내용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 저자분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유명하다면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답. 이 책 들어가면 난 무조건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책은 책일 뿐입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은 또 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시가 좋았던 거고.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빼야 되는 게 과단 욕심입니다. 과단 욕심. 예. 그리고 메타인지. 이게 필요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면의 물질적 화려함은 내면의 정신적 빈곤함을 의미한다. 아주 좋은 말이네, 맞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껍데기만 번질하게 보여주고 속은 안 채워요, 속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실속을 채우는 거, 내실을 채우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있는 척하고. 여행을 가는 것도 그런 거, 여행 가는 것도 여행 좋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이 가니까 가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여행을 가는 사람 100 있으면 정말 여행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80 중에 한 50은요, 내가 여행 갔다는 것을 뭔가 자랑하려고, 인스타 올리려고 가는 거고, 나머지 30은 뭐냐 하면, 내가 여행 안 갔다는 것을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이 여행 가는 사람 중에 한 80%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여행 갈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가진 게 없는데 껍데기만 시작한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한테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인정 욕구를 포기하면 사는 게 편합니다. 인정 욕구.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 있죠. 인스타를 하는 목적도 인정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인정 욕구를 버리면 남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돈 쓸 필요가 없어. 남하고 쓸데없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인정 욕구를 좀 버리는 연습해야 돼. 남한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막 돈 쓰고 자랑하고 쓸데없이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비싼 아파트나 화려한 차 없어도 땀 흘려 내 힘으로 벌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내 사람 챙기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 좋은 아파트 가면 좋겠지만 굳이 좋은 아파트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런 거니까 구축 아파트 정도면 충분해. 구축 아파트. 어차피 아파트 사는 거 다 똑같아, 여러분. 똑같다니까. 뭐 신축 문제 없나? 그러니까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건지 보셔야 돼요. 일반 서민이 가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그냥 안전적인 서민 또는 동수저입니다. 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에요. 네. 내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았는데 한 동수저 레벨만 해도 성공한 삶이야, 이게. 그 정도만 해도. 사는 거 크게 문제 없어.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남하고 비교하면서 뭐 서울 아파트 사야 되고 뭐 신도시 아파트 사야 되고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내가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뭐 대출금 많이 받아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너무 남들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내가 힘들어져도 남들은 내 걱정 안 합니다. 나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든 간에 예, 본인 할 일,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하고 사시고 예, 본인이 버는 돈, 예, 그 돈만 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예. 한국 사람들이 뭐 너무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뭐 아파트 집값 뭐 얼마 올랐고 뭐 코스피 얼마 올랐고 어차피 내 거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내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 잡으시고 예. 쓸데없는 허영에 빠지지 마시고 예. 본인 가지고 있는 자산 잘 지키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믿지 마십시오. 예. 좋은 정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